3월 4일 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정부는 어제까지라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했지요.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즉 법적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 같은 엄포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들도 신규 계약에 나서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오늘까지 증원 신청을 마쳐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상국립대는 현재 정원 76명을 내년 200명으로 늘려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북대도 110명에서 250에서 3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민주당 때리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비명학살, 친명횡재라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서른 의원, 거취를 고민 중인 홍영표 의원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도 만났는데 아침 일찍 나온 소식에 따르면 임종석 전 실장은 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컷오프를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조선일보 걱정은 하위 20%로 분류된 비명, 전해철,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쏠렸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원내 3당의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범야권 비례정당이 어제 출범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비례 의석을 놓고 다투게 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도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로 추대된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야 우리도 잘 된다라며 충돌하지 않을 뜻도 드러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민주당 내부에선 정권 심판론의 동력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반응과 민생과 경제로 의제를 전환해야 하는데 조국 혁신당으로 인해 검찰과 언론 문제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이틀 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당 비대위원장이 탈당 선언 하루 만에 영입에 나선 것이나 민주당 측을 대표해 국회 부의장을 맡은 사람이 여당으로 옮기는 것이나 부박하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영주 부의장이 채용 비리를 소명하지 못해 하위 20%가 됐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 친윤 현역 컷오프는 제로입니다. 현역 교체율도 16%로 4년 전에 비해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도 조용한 공천을 자랑했지요. 그런데 노원을 공천에서 배제된 장일 전 당협위원장이 연이틀 분신을 시도하다 연행됐습니다.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곤두박질 치는 등 저출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처음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19만 명대였는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의 합이 채 100명도 되지 않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7개입니다. 그중에 전북 무주와 경북 영양 울릉은 출생아 수가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백가쟁명식 해법이 나오는데요. 화천은 200억짜리 돌봄시설을, 경북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는 초등학교 취약에까지 미치고 있는데요. 비수도권 초등학교가 텅텅 비고 있는 가운데 홍성의 한 학교에서는 피아노는 물론이고 승마, 골프까지 가르친다며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월은 전입 정착 비용으로 월 4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스타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서울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길어지는 전쟁과 희생자를 생각할 때 지금 내한 공연은 부적절하며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술 공연인데 왜?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는 걱정이 없나 봅니다.
이 기사 누가 써달라고 했을까요? 동아일보와 지지옥션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매물 중 국내 5대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은 약 10조 90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매 신청 건수도 연일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일으킨 담보대출이 최근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 중 1명으로 최종 추천된 오동훈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사실과 다른 피해자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큰 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법관 임명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도보수대 진보의 비율은 7대6에서 8대5로 재편됩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는데요. 친노동 판례가 바뀌거나 친노동 판결이 줄어들 것을 한국경제신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경사진은 푸공주, 프린세스로 불리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판다 푸바오가 오는 4월 3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